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단어 강의 중급편 명사편 제7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 15개 준비했어요. 앞으로는 15개씩 준비하려고 10개씩 하려다가 언제 끝날지 도저히 가늠이 안 돼서 15개씩 공부해 볼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건데 제가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읽어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고개, 고개. 자, 두 번째 단어는 고민, 고민. 세 번째, 고백, 고백. 네 번째, 고장, 고장. 다섯 번째 단어는 고집, 고집. 여섯 번째, 고통, 고통. 일곱 번째, 곤란, 곤란. 자, 음음 변화 주의해 주세요. 쓸 때에는 곤란, 읽을 때에는 곤란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덟 번째 단어는 골치, 골치. 아홉 번째, 곳곳, 곳곳. 이거 발음 조금 어려울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곳곳. 앞에 있는 곳자에 읒 받침이 거의 안 나요. 곳곳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열 번째, 공공장소, 공공장소. 11번째, 공동, 공동. 12번째는 공사, 공사. 13번째, 공통, 공통. 14번째, 공포, 공포. 마지막 단어입니다. 공해, 공해.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단어 고개예요, 여러분. 자, 근데 고개라는 단어 무슨 뜻이 있죠? had 아니면 to의 의미가 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을 해 주실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had나 to는 머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은 고개라는 단어는 머리 단어와 유사한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개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보다 훨씬 적게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고개라는 단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거 펜을 내가 어떻게 할까? 아, 이거 맨날 모양을 하나 넣고 싶은데 모양을 못 넣어요, 선생님이. 오케이,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고개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어, 괜히? 아, 답답해. 답답해. 포기할래요. 자, 여러분, 고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산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산을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떤 모양이에요? 자, 마우스 한번 잘 보실게요.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을 고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산고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산고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 고개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산의 머리가 어디예요? 산의 머리, 이게 산이라 치면 이 부분이겠죠? 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양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여가지고 오늘 이 머리하고 비슷한 뜻을 두 개 배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고개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개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고개를 쓰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고정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 표현들을 외우시면은 그러면은 고개가 따로 나올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표현들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고개를 숙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기억나세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허리를 밴딩 해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머리만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려서 인사를 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숙이다라는 동작은 아까 저희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머리를 숙이는 동작. 그때의 그 동작이 숙이다예요. 됐나요? 기억해 주세요. 숙이다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죄책감, 기어티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렇게 부여잡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서 머리를 아래로 내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개를 숙이다. 보통 고개를 숙이다라는 표현은 언제 나오냐면은 그가 까딱하며 고개를 숙였다. 가볍게 인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개를 숙이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머리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창피해서. 그쵸?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됐나요?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고개를 들다가 나왔어요. 고개를 들다는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고개를 이렇게 딱 들었어요. 들다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 굉장히 자신감 있어. 아니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누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겠죠? 고개를 들어서 상대방을 볼 거예요. 고개를 들다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고개를 끄덕이다 라는 표현.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 알았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고개를 끄덕이다. 자, 끄덕끄덕이라는 이 끄덕 이 두 글자 기억해 주세요. 아래 위로 왔다 갔다가 끄덕이다예요. 자, 여러분들 그럼 고개를 끄덕이다 언제 쓸 거예요? 나 알았어요. 끄덕끄덕끄덕끄덕. 됐나요? 자, 그 다음 고개를 흔들다라는 표현이네요. 자, 흔들다를 우리가 위아래로 흔들었다, 위아래로 흔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끄덕이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개를 또 어떻게 흔들 수 있어요? 좌측, 우측 이렇게 하면은 고개를 흔들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니야 라는 뜻이겠죠? 고개를 흔들다 가능해요. 자, 고개를 흔들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라는 표현으로 같은 표현으로 고개를 젓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젓다라는 표현 저희가 공부할 때 어떤 표현이랑 같이 하시면 되냐면은 우선 이 젓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스프를 왜 나오지? 스프라고 할게요. 스프를 젓다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숲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숲. 자,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숲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드시기 전에 그 아래에 이제 고기나 야채 같은 게 있는데 위에가 물이기 때문에 어, 고기, 야채 같은 게 이제 가라앉을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숟가락으로 휙휙휙 하고 스tir 해요. 그쵸? 그때 쓰는 게 이 젓다거든요. 근데 이 한국에서 젓다라는 그렇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젓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저을 때 어떻게 저어요? 좌우로 같이 움직이죠? 그래갖고 고개를 젓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의 뜻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 이외에 다른 표현들이 있기는 할 테지만, 지금은 기억 안 나요. 뭐, 나중에 다른 표현들 또 보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그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 여러분,
뭐뭐라는 듯이 뭐뭐다는 듯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뭐뭐라는 듯이 뭐뭐다는 듯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는 문법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쵸? 알았다는 듯이 자 여기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어떻게 끄덕인 거예요? 마치 나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대요. 이 뭐뭐라는 뜻이 뭐뭐다는 뜻이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내가 한 행동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요. 고개를 드는 포즈는 어떤 포즈였어요? 이런 거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목이 엄청 빳빳해요. 이거는 뭐예요? 나 지금 자신 있어. 왜? 나는 거짓말 같은 거 한 적 없고 나는 잘못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겠죠. 그쵸?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행동이 부끄럽대요. 너무 쉐임하대요. 그래갖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요. 자, 세 번째. 함께 가자는 말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가자는 말. 이건 뭐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함께 가자. 그쵸? 이 말의 내용을 표현할 때 뭐뭐 자는 뭐뭐 라는 뭐뭐 다는 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인용어법 수업할 때 같이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대요.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안 가겠다고 했대요. Nope 한 거예요. 고개를 저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고민이에요. 고민이란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민이란 단어는 옛날에 고민하다라는 이 동사형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고민하다.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worry미에 고민하다. worry 아닌데? 걱정하다인데? 고민하다. 뭐지? 자, 여기 있는데 선생님이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고민이 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여러분 고민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마음속에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요. 그 다음 고민을 해결하다. 여러분들은 무슨 고민이 있어요? 사실 선생님은 이 가르치는 다니던 이제 회사 그만두고 가르치는 일을 다시 하면서 어, 늘 돈이 제일 고민이에요. 선생님한테 가장 큰 고민은 늘 돈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경제적 고민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가지고 수업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선생님 고민 좀 해결하게. 어떻게 얘기했나요? 여러분들이 와서 수업을 많이 들어주시면 고민이 해결돼요. 됐나요? 고민이 해결돼요. 자, 여기에 쓴 거는 고민을 해결하다예요. 고민을 해결하는 건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지금 돈이 많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다른 일들을 막 해요. 그래서 돈을 마련을 해요. 이때에는 선생님이 주동적으로 고민을 해결했어요. 됐나요? 고민을 해결했어요. 근데 고민이 해결돼요.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옛다 하면서 200만 원을 주셨어요. 돈이 생겼다. 꿈 같네요. 이때에는 고민이 해결된 거죠. 됐나요? 선생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고민이 해결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고민을 털어놓다라는 이 표현.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털어놓다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 주세요, 여러분. 자, 우선은 털어놓다라는 표현에서 이 앞에 있는 털다라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털다. 혹시 옛날에 털다라는 동사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나요? 없으시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털다 동사는 여러분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청소하실 때 집에 먼지가 많을 거예요. 청소하시면 집에 먼지가 많을 거예요. 예컨대 뭐 냉장고 위에 막 회색으로 먼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 먼지들을 손바닥으로 톡톡톡 쳐내요.
그러면은 이런 동작을 털다라고 해요. 청소하실 때 뭐 걸레로 닦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먼지를 이제 먼지를 이제 쳐내는 물건이 있죠. 먼지 털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먼지를 털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 털다라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오랫동안 마치 뭐 냉장고 위에 쌓여 있는 먼지처럼 오랫동안 놓여져 있던 것들을 닦아내듯이 아니면은 쳐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털어놓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여러분 고민은 뭐겠어요? 내가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이것들 오래돼 가지고서 막 엄청 묵어 있는 얘들을 쳐대는 거예요. 툭툭툭 하고 털어놓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컨대 선생님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을 어머니께 털어놓아요. 어머니께 털어놓아요. 그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죠. 그쵸? 자, 털어놓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다음. 유학을 갈지 대학원을 갈지 고민 중이다 라는 표현에서 여기 고민 중이다 뒤에 있는 고민 중자 써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유학을 갈지 대학원을 갈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아마도 막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맞나요?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학을 갈지, 대학원을 갈지. 자, 여기에 들어있는 지자 두 개 다 기억을 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자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우셨던, 뭐, 한국어 공부한 지 2년 됐어요의 지자가 아니에요. 이 지자는 여러분, 불확실한 사실을 표현할 때 이 지자를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에서 설명할게요. 자, 다음. 무슨 고민이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이거 한국 사람들 정말 얘기 많이 하죠. 이거 정말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고민이 있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무슨 고민이 있어요? 됐나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안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자는 얼굴이에요. 안자는 얼굴에 색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막 몸이 안 좋으면은 얼굴 색이 막 누래지고 아니면은 좀 검어지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색이 안 좋아요라고 하면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아니면은 뭐 잠을 잘 못 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3번 단어 보도록 할게요. 3번 단어는 고백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고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고백. 이거 한국에 고백이라는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선생님은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여기에서 부르지 않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 고백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원래 마음속에 있던 어떤 말들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을 하는 걸 고백이라고 하죠. 그쵸? 여러분, 우리 이 얘기 뭔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약간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털어놓다라는 동사하고 의미가 비슷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일부러 안 쓰고 좀 이따가 써주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백을 털어놓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사실 고백을 털어놓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동사 의미가 약간 중첩이 돼가지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무엇 무엇을를 고백하다예요. 앞에
을 아니면 를 같은 목적격 조사를 사용할 거예요. 고백하다. 자, 뭐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사랑을 고백하다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사랑을 고백하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 너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면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이때도 잘못을 고백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자주 고백했던 거는 누나한테 이런 거였어요. 아이스크림에 저게 뭐냐 냉장고 안에 있던 누나 아이스크림 내가 먹었어 미안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거죠. 그쵸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잘못 나왔으니까 덜어놓다 라고 얘기해도 같은 뜻이 되나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나 이거 왜 썼다가 그대로 이거 좀 이따가 할게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 고백을 받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고백을 받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고백을 받다라고 하면 이건 뭘까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건 안 썼네요. 누구누구한테 고백하다요. 누구누구한테 아니면 에게 고백하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한테 아니면 에게라는 조사들은 다 마치 영어의 to처럼 방향성을 가지게 되죠. 그렇고 그 여자한테 고백을 했어요. 되나요? 선생님이 그 여자를 좋아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 여자에게 그 여자한테 고백을 했어요.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여자는 고백을 받았죠. 그 여자는 고백을 받은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고백하다. 또 여기에도 이렇게 쓸게요. 누구누구에게서 뭐를 아니면 한테서 고백을 받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이 서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생략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누구에게 고백을 받다. 누구누구한테 고백을 받다. 서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자, 그 다음 고백을 털어놓다 방금 선생님이 썼고요.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쵸? 고백을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해요? 고백을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맞아. 내가 잘못했어. 아니면은 사실 나 1년 전부터 너 계속 좋아했어. 아니면은 사실 나 처음 만났을 때 너가 양아치인 줄 알았어. 다들 고백이죠. 근데 선생님 고백을 어떻게 했어요? 말로 했어요. 그쵸? 입으로 소리 내서 말로 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서 뭐뭐라는 뭐뭐다는 같은 인용어법을 쓸 수 있어요. 자, 어떤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의 내용이 뭐인지 전달할 때, 내용이 뭔지 전달할 때 인용어법을 쓸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선생님이 아까 좋아하는 여자분한테 내가 너 좋아해요. 내가 너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 고백은 사랑한다 라는 내용의 고백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장미를 건네주었어요. 고백도 하고 고백하기 전에 장미 준비해서 장미도 이렇게 줬어요. 장미를 건네주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건네주다 이 표현은 건네주다 아니면은 건네다 이 표현은 그냥 hand나 pass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hand 아니면 pass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and me, pass me 이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브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고백과 함께 장미를 건네 주었는데 그녀가 울며 고개를 흔들었대요.
비참하죠. 그녀가 울면서 울며에 있는 여기 울며 두 글자는 울면서 뭐뭐면서 용법의 줄임 표현이에요. 울며 고개를 흔들었대. 여러분 고개를 흔드는 거. 여러분 흔들다 뭐였죠? 흔들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이거일 텐데 하나는 이렇게 위아래 흔드는 걸 텐데 보통 한국에서 고개를 흔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예요. 그래서 고개를 흔들었다, 거절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대요. 도대체 얼마나 내가 싫었으면 울면서까지 고개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화가 나네? 고백으로 혼내줄 거야.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실된 그의 고백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자, 우선은 그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제가 그 고백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굉장히 sincere한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대요. 나요? 자, 우리 4번 표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번 표현. 오늘 좀 빨리 한다 해놓고서 또 이러고 있네? 미안해요, 여러분. 목소리 빠르게 할 게 아니라, 안 중요한 부분은 좀 뺄게요. 자, 4번 표현은 고장이었어요. 고장이라는 단어. 사실 이거는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breakdown 아니면, 선생님 오늘 차가 고장이 났. 선생님 오늘 차가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액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만 아직 시동을 안 켰었어요. 오늘 굉장히 당황했어요. 오랜만에. 자, 그래서 고장이 나다라는 이 동사 표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고장이 나다. 미안해요, 여러분. 고장이 나다라는 이 표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고장이 잦다라는 표현. 이 잦다라는 표현은 자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주라는 표현을 집중해 주시면 돼요. 고장이 잦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TV가 저희 집 TV 옛날에 쓰던 TV가 정말 오래된 TV였거든요. 근데 이제 바꾸게 된 이유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꿨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고장이 잦아서 텔레비전을 바꿨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가 오래돼서 고장이 잦다. 두 번째, 라디오가 고장나서 소리가 안 난다. 고장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없었어요. 저희가 굳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나다라는 표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어떤 것들이죠? 원래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come out 한 얘들을 나다라고 할 거예요. 됐나요? 예컨대 눈물이 나다, 고장이 나다, 소리가 나다 같은 표현들이요. 나다 관련된 표현은 웬만하면은 다 외우세요, 여러분. 이게 최고예요. 결국에 모든 언어는 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5번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단어는 고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집이라는 단어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이 세 개만 할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선은 고집이라는 단어, 여기 뜻 확인하시고, 첫 번째, 고집이 세다라는 표현이요. 고집이 세다라는 표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세다라는 표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뭐 strong이에요. 그래갖고 persistence on strong 해요. 이상하죠. 그쵸? 자, 여기에 있는 세다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성격 아니면 힘이랑 같이 쓰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성격이나 힘 같은 거 딱히 기억해 주실 거 없고 고집이 세다라는 표현 이것만 우선은 기억을 해주세요. 고집이 세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를 딱 정해요. 그러면 절대로 그 자기 뜻을 바꾸지 않아요. 이때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나요?
어떤 성격의 일종이에요. 저는 고집이 센 성격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는 고집이 있어요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고집을 부리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고집을 부리다 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부리다 하고 뭐 풀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거는 기억을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고집을 부리다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고집 부리다라는 표현 보통 언제 쓸 수 있냐면요. 원래 이거는 고집을 그러니까 자기 뜻이 이미 틀렸어요. 예컨대 어떤 일을 하나를 해결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미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얘기할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이는 사실 알아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계속 막 울고 떼쓰고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쵸? 그런데도 가지고 싶어서 장난감 사줘, 장난감 사줘, 장난감 사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나요? 자, 다음. 우리 아버지는 고집이 너무 세서, 여기 미안해요. 우리 존댓말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집이 너무 세셔서 절대로 자기 의견을 꺾지 않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않으실 거야로 고쳐볼게요. 존댓말 연습해야죠, 여러분.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고집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고통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고통을 주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통을 주다. 누가 고통을 줄까요? 선생님한테 누가 고통을 줄까? 선생님 대학교를 다닐 때에는 교수님들이 선생님한테 고통을 주셨어요. 이 고통은 이때에는 대부분 다 막 과제들이겠죠? 왜 교수님들은 늘 학생이 자기 수업밖에 안 듣는다고 생각하실까요? 이미 숙제가 그렇게 많은데 계속해가지고 숙제를 계속 주세요. 아마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있나요? 미안해요. 고통을 주다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고통을 참아 볼게요, 여러분. 참다라는 건 뭐예요? 자,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엔 아픈 거예요. 그쵸? 아픈데 아프다고 얘기 안 하고 아픈 표정도 안 지어요. 하고 막 누가 때려요, 저를. 근데 막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프다고 해요. 이거는 고통을 참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참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고통을 겪다. 자, 이렇게 겪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통을 경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겪다 동사는 나중에 한번 묶어가지고 정리해 드릴 건데요. 지금은 할 때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고통을 견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견디다 하고 참다 이 두 가지 사실 완벽하게 같은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한 뜻이니까 참다랑 비슷한 뜻이라고 우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통을 참다, 고통을 견디다 이 두 가지 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고통에 시달리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시달리다 라는 이 표현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뜻을 써놨어요. suffer from 그리고 shoulder 이렇게 두 개를 써놨거든요. 시달리다 라는 표현의 뜻 두 가지 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고통에 시달리다 라는 표현에 이외에 시달리다 라는 표현은 또 뭐가 있냐면은 아이들에게 시달리다 라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하요. 자, 아이들에게 서예요. 사실 이것들 뒤에 원래 서자 들어가는 건데 이거 그냥 뺄게요. 아이들에게 시달리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컨대 어, 선생님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친구가 이미 아이가 셋이에요. 친구가 이미 아이가 셋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퇴근하고 들어가면은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친구한테 달라붙어서 놀아줘 아빠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은 이 친구가 아이들로부터 일하고 와서 힘든데 아이들도 놀아줘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때 시달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됐나요?
자,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악몽에 시달리다 라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악몽을 꿨어요. 악몽, 나쁜 꿈을 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쁜 꿈 꾸다가 딱 일어나면은 막 잠 잘 못 잔 것처럼 얼굴 헬쓱하고 안색도 안 좋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막 이러면서 잠에서 깰 때도 있어요. 그때도 시달리다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표현 고통스럽다라는 표현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뭐뭐스럽다가 들어오면은 다 형용사예요.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은 이 고통이라는 명사의 형용사 표현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없으시죠? 고통하다. 이상해요. 그쵸? 고통하다가 뭐야? 선생님도 들어본 적 없어요. 보통 명사 뒤에 스럽다라는 표현을 써서 형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IMF 시절에 여러분 IMF라는 이 국제의 기관이에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IMF라고 하는 거는 그 일본의 버블 경제 일본의 버블 경제하고 비슷한 때예요. 이제 일본이 한창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렇게 이룬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경제적으로 몰락을 했어요. 그쵸? 한국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IMF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 이제 IMF라는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다가 썼어요. 빌려서 썼어요. 라고 IMF 시절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다. 여기 일부러 어려워 보이는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단어 세 가지 다 써봤어요. 경제적인 고통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 관련된 고통이겠죠?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대요. 시달렸다? 방금 배웠어요. 그쵸? 자, 그럼 다음 문장도 볼까요? 대학교 1학년 시절에 나는 이별의 고통을 견디며 열심히 공부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고통을 견뎠어요. 그쵸, 여러분? 견뎠는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어요? 이별의 고통이래요. 됐나요? 아직도 생각나네요.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이 예문에서는 고통을 견디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이별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열심히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선생님 나이가 몇인데. 자, 7번 한번 볼까요? 7번은 곤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곤란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자, 곤란이라는 단어 영어 뜻으로 해가지고 trouble이라고 써놨어요.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뜻인지 선생님이 영어를 못해서 우선은 이렇게 써놨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서 자, 우선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곤란이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곤란, 여러분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됐나요? 곤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곤란하다 이 형용사 보기 전에요. 곤란을 겪다라는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곤란을 겪다라는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겪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뭘 경험해요?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곤란에 빠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빠지다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도 그냥 같이 적어놨어요. fall into라고 그냥 같이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곤란에 빠지다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에 fall into 했다. 빠지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빠지다를 선생님이 설명하고 영어 뜻까지 적어 놓은 이유가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빠져나오다라는 표현하고 비교해서 보려고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우선 빠져나오다라는 이 5글자, 이 동사는 escape의 의미가 있어요. 탈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 이 빠져나오다 앞에 있는 빠져까지가 이 빠지다의 빠지가 맞아요. 이 빠지다의 빠지인데요. 근데 왜 하나는 fall into라는 뜻이고 하나는 escape이 될까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곤란에 빠지다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의 지금 주변 환경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 밑에 홀이 있네요. 어떤 구멍이 있네요. 어떤 미컨 같은 게 있네요. 거기에 여러분 fall into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은 어떻게 돼요? 다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곤란에서 빠져나오다예요. 자, 이번에는 내가 곤란한 상황에 있어요. 왜냐면 뒤에 에서가 있네요. 그쵸? 에서가 나오면은 어떤 움직임, 어떤 동작이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내요. 맞나요? 시작되는 장소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곤란, 어려운 상황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빠져서 나왔대요. 그런데 밑에 또 어떤 홀이 있어요. 어떤 또 구멍이 있어요. 여기로 내가, 근데 이 홀 안에는 어려운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 빠져 들어갔어요. 맞나요?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escape, 나올 수 있어요. 되나요? 곤란해서 빠져나오다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않죠? 빠지다, 그리고 빠져나오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곤란하다라는 표현이요. 이 곤란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 지금 굉장히 곤란해 라고 얘기하면은 나 지금 어려운 상황 안에 있어 라는 뜻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대요. 이거 돌아가시다 표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 안 꺼낼게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뭐 딱히 상관없는데, 음, 아버지니까 감정이입해서요. 가족들은 생활에 많은 곤란을 겪었대요. 됐나요? 자, 많은 곤란을 겪었어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들은 뭐예요? 생활에예요. 생활상에서예요. 나요? 자, 다음 곤란에 빠진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곤란한 어려운 상황 안에 있어요. 그런 친구를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옆에 친구가 곤란해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도와줘야죠. 선생님은 누구세요? 할 거예요. 자, 다음 8번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골치라는 단어 있어요. 이것도 이러면은 골치가 아픈데. 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헤드가 나오네요. 그쵸? 여기 또 있네. 더우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네요. 이 골치가. 짜증나죠, 이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해도 한국어 조금 짜증나요. 맞아. 자, 근데 이 골치도 아까 우리 첫 번째 단어로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요. 쓰는 표현 안에서만 쓰여요, 여러분. 보게 하고 똑같아요. 딱 쓰는 표현 몇 가지만 배우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헤드, 일반적으로 쓰이는 머리, 그냥 그거 위주로 쓰시고요. 이 몇 가지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치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파요. 근데 어디가 골치 뭐였어요? 헤드였죠.
그러면 골치가 아프다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도텅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골치를 썩이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골치를 썩이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썩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썩이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자, 여러분 우선은 우리 썩다 라는 표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썩다는 무슨 뜻이죠? 썩다 무슨 뜻일까요? 썩다 썩다 다들 기억이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우선은 이 썩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로 치면은 이거 이렇게 하나? 란이었는데 그냥 후란이라고 하나요? 뭐야 왜 또 안 돼? 자, 후란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뭐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 선생님 이거 아까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선생님이 이래요. 기억이 안 나. 영어로 하면은 뭐였더라? 썼다. 이게 DK였던가? 여튼 여러분 이 썩다라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음식이 오래돼요. 음식이 오래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막 파리들이 막 날아가지고 붙죠. 그쵸?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되면은 옛날에 음식의 모양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없어질 거예요. 이 과정을 썩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썩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머리가 썩인데요. 머리가 썩인데요. 그러면은 여기 썩다 표현에다가 이 중간에 썩이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자가 들어갔어요. 우선은 그러면은 일반적인 주동사는 아니겠죠. 이거 뭘 것 같아요? 썩이다. 피동사 안 되겠죠. 이거 사동사예요. 그래갖고 이 썩이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내 머리를 썩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골치를 앓다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앓다라는 표현 앞에는 대부분 어떤 병명이 나와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는 병명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지난번에 가르쳐 주셨던 건망증 한번 해볼까요? 건망증. 자꾸 잊어버리는 병이에요. 건망증을 앓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무슨 병이 있어요? 감기도 병 중에 하나죠. 감기를 앓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앓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됐나요? 어떤 병 때문에 지금 아프다, 건강이 안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골치를 앓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 거예요? 지금 머리가 아프다라는 골치가 아프다라는 뜻하고 비슷한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골치가 아파, 골치를 앓아, 아니면 골치가 썩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 골치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머리가 아픈 거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두 번째 뜻은 내가 머릿속에서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때에 골치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요. 됐나요? 이해되나요? 그래가지고 이 골치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머리가 아픈 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픈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실 선생님은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가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은 생각을 많이 안 하거든요. 늘 즉흥적으로, 늘 즐겁게.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치가 아프다, 골치를 썩이다, 골치를 앓다. 다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생각을 많이 해요? 고민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걱정이 있을 때예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 골치가 아프다, 골치를 썩이다, 골치를 앓다 기억해 주세요. 자, 유의어로 머리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골치가 아프다라고 얘기할 때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도 같은 뜻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다, 고민이 많다, 아니면 걱정이 있다, 이 정도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를 썩이다 라는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이때 머리를 썩이다 라는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이 머리를 썩이다라고 할 때 결국에 머리를 이제 망가뜨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약간 농화의 의미가 돼요. 망가뜨리다 라는 의미가 돼요. breakdown의 의미가 돼요. 머리를 썩여요. 왜?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머리가 마치 기계처럼 열을 받다가 막 스팀이 삑삑 하고 오르다가 펑 하고 터져버릴 것 같죠. 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머리를 앓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머리를 앓다는 안 써요 사실. 여기에는 그냥 골치를 앓다라고 고정적으로 쓰인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약간 길게 필요했네요. 이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동의어로 해서 여러분 골머리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주세요. 골머리, 골치하고 같은 뜻이에요. 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문이에요. 요즘 이사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문제 없죠, 여러분? 이해되죠? 여러분 이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사해 보셨나요? 네, 아주 골치가 썩여요. 자, 다음. 아들 놈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골치가 다 아파. 이거 선생님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세요. 선생님 아버지는 선생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아들 놈자라고 하는 거 이거 우선은 지울게요, 여러분. 이 놈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비교적 욕을 할 때에도 놈자를 쓰지만은 비교적 친근한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 이 놈자를 한국 사람들이 좀 심심치 않게 자주 쓰는 편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놈자는 자주 써요. 그래갖고 아들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욕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놈자 그냥 빼고요. 아들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골치가 다 아파. 아버지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머리가 다 아프시대요. 골치가 아프시대요. 아,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아, 걔는 내가 A 하라 그럼 B 하고 B 하라 그럼 C 해. 아들만 생각하면 아주 골치가 다 아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번은 곳곳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곳곳이라는 단어 우리 유의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리고 저기라고 할 거예요. 여기, 저기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그쵸? 모든 곳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곳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곳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죠? 곳 무슨 뜻이죠, 여러분? 곳은 여러분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예요. 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곳 이렇게 두 번 썼네요. 이거는 뭐겠어요? 모든 곳, 모든 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유의어 중에서 이 각지가 나와 있는데 이 각지의 뒤에 있는 지자가 땅을 나타내는 이 한자 티 저것은 예요. 이 땅이라는 뜻의 지자예요. 그리고 이 각자 우리 예전에 설명했던 그 각각의 그 각자예요. 하나하나의 그 각자예요. 그래서 각지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땅 그러니까 모든 땅, 모든 곳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유의어고요. 그 다음 도처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도처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곳곳의 유의어예요. 쓰이는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토픽 준비하실 때 같이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내 곳곳에 교통체증이 심각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시내 곳곳에 교통체증이 심각했대요. 사실 이 곳곳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의 모든 장소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은 곳곳 그러니까 장소들이 여러 곳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곳이라고도 여러 곳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여기저기라고 하면은 이때에는 여러 곳이란 뜻이에요. 여러 장소라는 뜻이에요. 모든 장소가 아니라 많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각지라는 의미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모든 장소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시내 곳곳에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또 봐야 되는 게 체증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교통체증이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트래픽 잼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트래픽 잼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원래 이 체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가끔 이제 저녁에 소화 안 될 때 있어요. 그쵸? 가끔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막 괜히 이렇게 구역질 으악 하고 싶고 속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을 한국에서는 체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체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음식을 여러분 빨리 먹으면은 위가 소화를 못 시켜서 스토마치가 소화를 못 시켜서 체해요. 그쵸?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여기 이 증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멘션 했었는데 이 증자는 뭐냐면은 어떤 증세였어요. 그래서 체한 증세, 체한 것 같은 증세를 체증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체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통체증 한번 볼까요? 원래는 차들이 어, 도로를 따라 가지고서 이제 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쵸? 그런데 어디가 막힌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급하게 먹어서 소화가 안 되듯이. 그래서 교통체증이 트래픽 잼의 의미가 가능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곳곳을 여행 다녔다. 이것도 쉽네요. 이거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망했다. 10번까지 오는데 57분 걸렸네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자, 공공장소는 선생님이 이미 지난번에 설명해가지고 이거 설명하기 싫은데 안 해도 돼요? 아, 맞다. 지금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지? 이렇게 한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우선은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사용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장소는 쉽죠? 그래갖고 같이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흡연을 삼가해 주세요. 라고 썼어요, 여러분. 흡연이라고 하는 거 뭐죠? 담배 피우는 거를 흡연이라고 해요. 됐나요? 담배 피우는 걸 흡연이라고 얘기해요.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스모킹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거 우선은 빼고 삼가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삼가하다 라는 동사 표현을 볼 거예요. 이 삼가하다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의 동사냐면요. forgo라고 사전에서 찾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만 상황에 맞지 않으니 하지 않는 것을 삼가하다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삼가하다라는 단어는 포기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은 아니고요. 비슷한 뜻이에요. 삼가하다라고 하면 원래 하고 싶은데 상황에 맞지 않으니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공공장소에서의 과한 애정 행각을 피해주세요. 여기에는 이제 피해주세요라고 썼어요, 여러분. 피하다 무슨 뜻이었죠? avoid의 뜻이었죠. 피해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결국에 두 개 다 흡연을 하지 말아주세요. 애정 행각을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어려운 게 아마 여러분 이 부분일 거예요. 애정 행각. 여기 앞에 있는 이제 과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too much한이에요. too much한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정 행각이라는 표현에서 여러분이 행각이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행각이 이제 유희어로 해서 행동이랑 같은 뜻이에요. 행동이랑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행동이랑 행각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행각은 부정적인 행동을 얘기해요. 행각은 부정적 뉘앙스가 있는 행동이에요. 됐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걸행각.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서울역 가보셨나? 한국에 이제 지하철역이 특히 기차역에 옛날에 특히 이제 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집이 없고 그러니까 홈리스들 있잖아요. 홈리스가 있고 거지라고 하는데 그 거지분들이 지나가는 승객한테 돈 좀 주세요 하고 얘기하죠. 이거를 구걸이라고 얘기해요. 그 행동을 구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구걸 행동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좋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뒤에 행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걸 행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냐면은 이 구걸이라는 이 행동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약간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뒤에 행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사기가 있네요, 여러분. 사기 이거 뭐죠? 이거 사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사기. 속이는 것도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행각이라고 붙여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도피가 있네요, 여러분. 도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도망을 쳐요? 범죄자들. 아니면은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도망을 쳐요. 그쵸? 도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행각을 붙여요. 그런데 요거 조금 이상하죠. 애정이요. 애정. 여러분들이 애정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애정. 이거 중국어로 하면은 아이칭의 의미가 되고요. 영어로 하면은 그냥 affection이었던가? affection이었던가? love, affection 이 정도의 의미가 돼요, 여러분. 애정이거든요. 근데 이 뒤에 행각을 붙여요. 아니, 사랑하는 게 왜 나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실 때에 하시는 행동들이 있죠. 어떤 행동들이 있죠? 뭐 이제 뽀뽀하고 아니면 이렇게 서로 격하게 쳐다볼 수도 있고 머리도 쓰다듬고 얼굴도 만지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애정 행각, 이런 애정을 표현하는 행동들을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정 뒤에 행각을 붙여요. 아요? 행각까지 설명 다 했네요. 자, 11번 볼게요. 원래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11번이 있으니까 갑자기 선생님도 갑자기 너무 확 피곤해지는데 자, 공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공동이라는 단어는 여기 뜻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반이어 같이 외워주세요, 여러분. 단독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에 공동 설명했었어요. 언제 설명했었냐면은 공동구매라는 단어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좀 강의가 너무 길어가지고 반복해서 듣기 좀 힘들죠. 선생님도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까 하고 솔루션을 좀 찾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우선은 한동안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녹음을 할게요. 자, 책을 공동으로 구매하니 훨씬 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공동으로 구매했다라고 하는 거는 함께 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됐나요? 됐나요? 함께 모아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쌌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물건들이 번들로 사면은 훨씬 싸요. 번들로 사면 훨씬 싸요. 그쵸?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코스트코 가면은 물건들 막 엄청 여러 개 한꺼번에 살 때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공동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자, 여기 중간에 있는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여기에서 자, 이것만 보면 돼요.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대요. 이것만 보면 돼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공동 의로라는 의로 조사를 써가지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공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공사 이거 간단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공사하다. 공사 표현이에요. 그 다음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가 진행되다 라고 해가지고 사동 표현까지 한번 같이 봤어요. 자, 그러면 현재 오산역은 공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대요, 여러분. 지금 오산역은 어떤 상태예요? 사용이 불가하대요, 여러분. 자, 여기에 있는 불가하다라는 단어도 한번 보고 갈까요? 불가하다라는 단어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이 불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쵸?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가짜는 무슨 뜻일까요? 가짜. 가능하다의 그 가짜예요. 그럼 뒤에 그냥 붙여볼게요. 안 가능하다 뜻이 되겠죠.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불가하다라고 하면은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unavailable의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왜 사용이 불가해요? 공사로 인해. 공사로 인해.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수원화성을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하려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거 너무 길다. 그쵸, 문장이. 한번 볼까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대요. 그쵸? 공사가 진행되고 있대요. 여러분 이 한창 단어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 주세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대요. 그런데 이 공사가 어떤 진행이에요? 수원화성. 여러분 수원 와보셨나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인데 수원에 이제 화성이라고 그 성 캐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월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화성을 어떻게 영어로 얘기할까? 여튼 그 우선 쌓여있는 벽 같은 게 있어요. 이 화성을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재이거든요. 그런데 예전 모습으로 복원한대요. 복원한다라고 그러면은 예전 모습으로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예전 모습을 다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복원하려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나요? 선화성이 진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그냥 여기 수원화성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썼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자, 그 다음 13번 단어 공통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공통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common 뜻이에요, 여러분. 공통. 중국어로는 똑같네요. 아까 봤던 그 공동이랑, 그쵸? 근데 이 공동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어요? 함께라는 뜻이랑 비슷했는데 이 공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동이랑은 좀 다른 뜻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경 문제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환경 요즘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쵸? 막 온난화 현상도 있고 뭐 북극에서는 계속 쓰레기가 떠다닌다 그러고 하고 이런 문제들은 개개인의 문제예요? 아니죠. 공통의 과제이다라고 썼어요. 그쵸? 또 모든 사람들이 커먼한 과제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공동의 과제이다는 못 쓰거든요. 우리 공동이랑 공통 오늘 시간 너무 이미 오래 가니까 이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두 개 구분 한번 해줄게요. 미안해요. 오늘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고르세요. 이때 공통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동시에라는 뜻이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공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공포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표현들 다 같이 외워야 되는 게 뒤에 있는 이 느끼다 그리고 떨다는 외우실 필요 없고 극복하다까지 다 중요한 단어들이랑 같이 쓰여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느끼다라는 단어는 뭔지 아실 거예요. 즉 간주의 의미가 있죠. 그래갖고 공포를 느끼다, 즉 feel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공포를 느꼈어요,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언제 공포를 느끼시나요? 선생님은 보통 누나가 야! 하고 부르면 공포를 느껴요. 저 인간이 또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공포에 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떨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떨다를 또 언제 쓸 수 있냐면은 추위에 떨다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추우면은 여러분 몸이 어떻게 돼요? 막 들들들들들들들들 하고 몸이 막 흔들리죠, 여러분. 이런 거를 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무서워도 몸이 덜덜덜덜덜덜덜 해요. 그쵸? 몸이 막 흔들려요. 그때도 공포에 떨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극복하다라는 표현 중요하다고 했죠. 극복하다는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래 공포를 극복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선생님이 예컨대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저 앞에 귀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을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런데 여튼 집에는 가야 돼. 그리고 가까이 가면은 저게 귀신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서 확인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터벅터벅터벅 걸어가요. 무서운 걸 참고 endure하고 공포를 endure하고 터벅터벅터벅 걸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공포를 극복한 거겠죠? 맞나요? 공포를 참아내다, 공포를 이기다 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어요. 여기 써줄게요. 공포를 이기다까지요. 공포를 극복하다, 공포를 이기다 두 개 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공포를 느꼈다. 여러분 어둠 막 바깥이 어두운데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차가 하고 들려요. 무섭죠? 지금 선생님 생각만 했는데 무서워요. 되게 소름 돋았어요. 지금 닭살 돋았어요. 자, 다음 연쇄살인범의 출현 소식에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라고 했어요. 자, 공포에 떨었대요. 공포로 인해서 떤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애자는 이유를 설명해요. 됐나요? 공포에 떨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떨었어요. 그런데 왜 떨었어요? 공포 때문에 떨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공포의 중간에 때문이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애자가 좀 많아요. 애가 워낙이 좀 용법이 많은 조사인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시간하고 장소만 기억하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런 애자들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공포에 떨었어요? 여기 있네요. 또 애자가 나왔죠. 그쵸? 요 앞에 조사가 있고 때문을 한번 붙여볼게요. 어떤 소식이 있대요. 어떤 뉴스가 있대요. 근데 이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이 뉴스가 무슨 소식이에요? 무슨 뉴스예요? 연쇄살인범이죠. 그쵸? 연쇄살인범 하면 뭐예요?
사람을 계속 죽이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이죠. 연쇄살인범의 출연이라고 하면은 출연은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나다라는 이 동사에 출연하다라는 동사가 원래 있는데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나타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자, 다음 15번 할 건데요. 15번 우리 드디어 마지막 거다. 그쵸? 이거 1시간 15분을 하네요. 힘드네요. 자, 공해라는 단어 이거 쉬워요, 여러분. 그냥 pollution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pollution은 굉장히 그러니까 공해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각종 공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각종 공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오케이, 공기 오염. 특히 한국도 그런데 공기 되게 안 좋아요. 그쵸? 공기 되게 안 좋아요. 특히 봄에 공기 정말 안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봄에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비염 와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컨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빛공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빛공해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서울은 빛공해가 심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울이 아예 늦은 새벽에도 불이 잘 안 꺼지잖아요. 건물들에 다 불이 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어두워야 되는 시간에 다들 너무 밝아가지고서 사람들의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 흐트러진다. 라고 이것도 하나의 공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공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무슨 공해가 있을까요? 소음공해 있다. 그쵸? 소음공해는 뭐예요, 여러분? 막 밖에만 나가면은 옛날에는 잘 못 느꼈는데 선생님 옛날에 이제 시골 살 때에는 몰랐는데 도시 지역으로 오니까 밖에 나가면은 계속 차 소리 아니면 저쪽에서 막 음악 소리 계속 시끄러워요. 귀가 다 나빠지는 것 같아요. 소음 공해예요, 여러분. 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공해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있는 이 공자도 우리 공공의 공자예요. 함께 의미의 그 공자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해자는 해를 입히다. 그러니까 어떤 상처를 입히다. 어떤 손실을 입히다. 루즈를 의미하는 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각종 공해 때문에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문장 나쁘지 않은 문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저희 회사는 공해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그 미디어에서 이 공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회사들은 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저희는 친환경이다, 에코이다, 에코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물질, 예컨대 공해를 발생시키는 물질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이제 비닐봉지들. 뭐 대표적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환경에 안 좋은데 저희는 다 쓰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도 안 좋죠, 사실은. 네, 안 좋은 거 알면서 사실 쓰잖아요. 발생시키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제품에다가 써놔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이거 안 믿어요.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 자, 여러분 1시간 20분 수업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해지네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디 보자. 15개 했는데 1시간 반 안 했잖아요. 그쵸. 오늘 빨리 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고요. 우리 한동안은 이 15개씩 계속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음, 좀 힘드시더라도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